안녕하세요. 지극히 사적인 책 읽기의 톡서입니다. 안녕하세요. 독서하는 자 똑자입니다. 네, 저희는 시대예보, 핵개인의 시대 읽고 있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마지막 장 합니다. 똑자님, 네, 똑자님 마지막입니다. 네, 네, 제5장 핵개인의 출현입니다. 핵개인의 출현을 제일 요약한 문장에 있어서 한번 공유드리겠습니다. 가장 경쟁력 있는 상품은 서사입니다. 성장과 좌절이 진실하게 누적된 나의 기록은 유일무이한 나만의 서사입니다. 진정한 핵개인은 본인의 서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세계관을 주고받은 우아한 핵개인들, 그게 다 빚이었다. 천류는 사라져도 연대는 남는다. 미정산 세대의 필연, 5분 존경사회 순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일 처음 나온 내용은 세계관을 주고받은 우아한 핵개인들입니다. 베트남 신부가 과일 깎다 혼난 까닭이라는 내용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과일을 깎을 때 칼을 이제 본인 쪽으로 깎는데 베트남은 상대방 쪽으로, 그러니까 바깥쪽으로 과일을 깎는 게 당연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이걸 본 이제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 저 칼을 나한테 내 쪽으로 향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좀 충격적이고 기분이 안 좋아서 베트남 신부에 대해서 안 좋은 선입견을 가지게 되고 한 내용을 이제 신문에서 이거는 틀린 것이 아니고 문화마다 다른 것 때문에 다양한 문화를 존중해야 된다고 나온 그 뉴스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한민족이라는 걸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의 문화를 중시하고 타인이나 다른 민족의 문화에 대해서는 조금 배타적인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것이 좀 변화해야 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서로의 타자로 남는다는 것에서는 파키스탄 사람과 결혼한 이제 한국인 도반 엘이라는 분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분은 뭐 외국에서 공부하고 세계에 대한 좀 세계관이 경계가 좀 넓은 분이었기 때문에 파키스탄 사람과 결혼을 하고 이슬람 문화권과 본인이 이제 기독교 문화가 부딪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아, 이걸 충돌이나 뭐 갈등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의 경계가 넓어지는 경험이었다라고 표현하는데요.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이 세계인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 챕터에서는 그게 다 빚이었다라는 내용인데요. 한국 사회에서는 부모가 자녀를 지원해서 뭐 중고등학교 때 학원을 보내주고 뭐 사교육을 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자녀가 결혼을 할 때도 뭔가 경제적 지원을 해주는 게 본인이 할 수 있으면 최대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문화이고요. 그래서 또한 자녀가 나중에 이제 부모가 연로해지셨을 때 부양하는 그 효도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아버지가 퇴임하기 전에 자녀가 결혼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주변에서 들어보신 적이 있었을 겁니다. 이 이유는 아버지가 현직에 계실 때 결혼을 해야 그동안 낸 축의금을 많이 받을 수 있고 하는 내용인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코로나 이후에도 그렇고 사회적인 분위기가 가족 행사 자체가 빈도나 규모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예전에는 결혼식은 당연히 참석하지만 뭐 돌잔치 같은 경우도 뭐 회사 동료들과 뭐 가족들을 다 모시고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 정말 뭐 직계가족끼리 모여서 한다거나 뭐 회사에서 돌잔치 한다고 참여해달라는 내용은 좀 거의 없어진 시대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내용으로는 그전에는 친족이고 이제 핏줄이라고 하면 당연히 뭐 가족 행사를 참여하고 그 게 중요한 내용이었는데 이제는 서로 노력이 필요한 관계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 한국 사회에서 부모에 대해 부모가 자녀 지원을 하고 자녀가 효도를 하는 것 자체도 좀 당연하지 않은 사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내용은 천륜이 사라져도 연대는 남는다입니다. 혹시
당근이나 동친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까요? 당근은 저희가 많이 아는 그 중고거래 사이트이고요. 동친은 동네 친구여서 이제 실제 친족, 가족보다는 당근을 통한 지인이나 뭐 동네 친구가 더 중요하기보다는 우선 가까이 접할 수 있고 나와 관심사를 공유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그 연대가 더 끈끈해졌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핵개인의 시대에서 가는 있지만 족이 사라진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선배라는 말조차 사라질지 모릅니다. 우리는 모두 변화 앞에서 동등한 신인이 될 테니까요. 라는 부분이 좀 인상적이었는데요. 전에는 선배라고 해서 당연히 나보다 어떤 길을 먼저 간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더 많이 알고 해서 선배라는 이름이 갖는 어떤 권위가 있었는데요. 지금처럼 변화하는 사회에서는 모두가 같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뭐 AI나 챗GPT를 한다고 하면 저도 잘 안 써봤고 그게 새로 나온 거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이제 동일한 위치에 서 있는 거죠. 그래서 전문성 권이라는 것이 좀 바뀔 거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부분이 좀 재밌었는데요. 근근히 먹고 사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내가 그 일을 좋아한다면 말이죠. 근근히 먹고 산다는 게 그렇게 좋은 의미로 쓰이는 말은 아닌데 지금처럼 뭐 시대가 변화하는 사회에 있어서 회계인들은 뭐 대기업이나 뭐 큰 회사에 소속돼 있다는 것보다 그냥 작은 돈을 벌더라도 자기가 좋아하는 일, 여기 예로 나오는 게 뭐 브런치 출신 신인 작가들이나 뭐 웹소설가, 일러스트레이터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누군가 자기 취향에 맞고 자기가 좋아하는 뭐 웹소설이나 일러스트레이터의 작품을 사고 서로 이제 주고받으면서 작은 사회를 이룰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음, 똑사님 혹시 유튜브랑 TV 중에 어떤 걸 더 많이 보시나요? 저는 유튜브를 많이 봅니다. 그렇죠. 좀 많이 변화한 것 같죠. 네. 혹시 그러면 유튜브를 가족들과 같이 보시나요? 아니요. 혼자 노트북 봅니다. 그렇죠. 저도 요새는 TV를 다 같이 모여서 보는 게 아니고 제가 좋아하는 주제에 대한 유튜브를 혼자 보게 되더라고요. 전에는 뭐 학교나 회사에 가면 그 시대에 유행하는 뭐 드라마나 하는 내용을 다 같이 얘기를 했었는데 요새는 그렇게 다 같이 좋아하는 걸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사이가 된 것 같습니다. 이것도 좀 변화하는 사회이고요. 다음에 이제 고유성이 진정성까지 가기 위해서는 축적의 시간이 요구됩니다라는 내용인데요. 보통 무언가를 전문가나 뭐 권위 있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쌓이는 것이 경험이 중요한 사회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게 좀 회사에서 더 오래 다녔다는 이유로 인정받는 시대는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유함은 나의 주장이고 진정함은 타인의 평가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결국 이 고유함과 진정성이라는 거는 내가 나만의 성장과 좌절을 통해서 얻어내는 나만의 서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주제는 미정산 세대의 필연인데요. 미정산 세대라는 말을 여기서 처음 들었는데 이제 예시로 나오는 게 제티라는 초코 음료가 얘기가 나옵니다. 후반 제2병장이 나오는데요. 제2병장은 이제 해외 유학을 간 사람이었고 군대에 들어가면서 나는 지금처럼 저 악습을 유지하지 말고 좀 멋진 병장이 되어야겠다, 선배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힘들지만 뭐 보통 군대가 이제 1, 2병일 때는 뭐 열심히 위에 뭐 상병이나 병장들한테 무언가를 해주고 내가 그 입장에 갔을 때는 이제 시혜자에서 수혜자가 되는 조직인 것 같더라고요. 저도 군대를 갔다 오진 않아서 정확하진 않지만 그래서 이제 이 제2병장이 병장이 되기까지
이제 본인이 시혜자는 계속하고 병장이 되었을 때 이제 나는 수혜를 받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일병 중에 군대는 당연히 이제 병장한테 무언가를 잘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어떤 일병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제티라고 이제 우유에 그 초코 가루를 타서 초코 음료를 준비해주는 후배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계속 거절했지만 사람이 어떻게 또 계속 거절을 하는 게 쉽진 않다 보니까 한번 그 음료를 마시게 된 거죠. 그러고는 바로 아 악습을 끊어야겠다는 저 각오가 이제 무너지고 다음날 나는 딸기 맛으로 해줘 라고 하고 다시 정산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얘기가 굴레를 끊는 용기라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상호부조 시스템이라고 하죠. 내가 이제 신입사원이 됐을 때 선배한테 이제 잘하고 내가 선배 입장이 됐을 때 이제 뭔가 후배가 들어오면 이제 후배한테 받는 그런 암묵적 합의 같은 게 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그런 상호부조 시스템이 와해되는 중간입니다. 그래서 미정산 세대는 악습의 종점에 선 이들인데요. 저는 제가 약간 저런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기도 하는 게 제가 뭐 회사 생활을 하거나 뭐 대학교를 다닐 때는 당연히 이제 후배는 선배한테 이제 무언가를 주고 또 선배도 그들이 나눌 수 있는 걸 나눠주고 제가 또 선배 입장이 됐을 때는 이제 주고받고 뭐 그런 약간 수혜를 더 받는 것 같은 뭐 회사에서도 사장 부장이 되면 이제 관리자의 입장으로 가고 하는 내용이었는데 이제는 이런 악순환을 좀 끊고 담대한 결단을 내려서 저런 상호부조 시스템이 끝나야 되는 시대라고 하고 이제 미정산 세대에는 응원받고 핵개인으로 살아가는 그들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똑사님은 혹시 미정산 세대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 저는 미정산 세대, 그쵸. 저희가 미정산 세대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네. 그런데 저희보다 좀 어린 친구들, 20, 네. 30대가 미정산 세대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어, 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제 저희가 그런 부분도 있고, 20, 30대가 이제 미정산 세대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음,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진짜 악습을 끊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핵개인에 출연해서 제일 마지막 장인데요. 5분 존경 사회입니다. 여기 이제 어떤 분이 인터뷰한 내용이 나오는데, 부장님요? 존경하죠. 한 5분 정도?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저는 이게 처음에 좀 잘 이해가 안 갔는데요. 이제 읽다 보고 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제 뭐 부장님이라고 하면 그 조직에서 권위를 가지고 있고 평가자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저 존경이라는 말이 진심에서 나온 건지 모르지만 뭐 부장님과 같이 회식이나 식사를 하러 가면 얘기하는 거를 유심히 듣고 뭔가 리액션과 반응을 좀 했다고 하면 지금은 그냥 부장님이라는 이유로 당연히 존경하거나 뭔가 얘기를 들어주는 시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5분의 존경만 얻을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5분의 존경은 진심이어야 한다는 의미라고 되어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냥 부장이라는 그 직급, 권위에 의존하는 게 아니고 실제 그 분이 뭔가 나보다 더 많이 알고 선배로서 라든지 아니면 인간으로서 존경할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의미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권위자와의 직거래 부분인데요. 요즘 같은 경우는 뭐 전에는 뭐 학교에서 만나는 뭐 선생님, 교수님 뭐 이 정도가 내가 만날 수 있는 권위자였다고 하면 요새 세계적인 특징은 유튜브나 아니면 뭐 줌도 될 수 있고 이런 오프라인으로 인한 만남을 통해서 권위자를 만나는 게 좀 쉬워진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권위자를 뭐 유튜브로도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 일가른 일은
핵게임. 여기 예시로 이제 조용필 가수님이 나오시는데요. 그렇게 대단히 본인의 일에 대해서 어떤 장인 정신을 가지고 그 일에 이제 매진해서 정말 일가를 이룬 그런 핵게임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런 작은 네트워크 같은 게 중요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친절하라는 말이었는데, 친절하다는 게 우리가 보통 주변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라고는 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어떤 네트워크가 중요하고 그런 우연한 기회, 행운을 삶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모두가 이제 타인에게 좀 친절한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이게 존경도 얻을 수 있고 나만의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새롭게 시작하는 용기인데요. 보통 뭐 우리가 회사에 들어가면 그냥 근면해라. 계속 뭐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면 이제 괜찮은 사람이 된다고 생각하는 시기였는데, 이제 또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될 때도 있고 내가 이 일에 맞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을 때는 그만두어야 할 때를 알고 그만둘 수 있어야 조직이 건강한 역학으로 작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뭐 퇴사나 이혼, 파혼도 이게 좀 나한테 맞지 않고 아닌 것 같을 때도 계속 끌고 가는 게 아니고, 그만둘 수 있으면 이제 상대방도 아, 상대가 이거는 그만둘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나도 더 조심하고 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밑에가 이제 그 서로의 관계에 대한 내용이 좀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상호 허겁의 평형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상호 허겁이라는 말을 전 처음 들었는데요. 여기 정의를 좀 보시면 생태학자 최재천 교수가 영국 작가 세뮤얼 존슨의 표현을 인용하여 만든, 그러니까 설명한 내용인데, 상호 허겁이란 인간을 평화롭게 만든다. 서로를 적당히 두려워하는 관계가 생태계의 최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회사에 어떤 직원이 있는데 저 사람은 갈 곳이 없다. 그만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상대방이 인식하게 되면 조심성이 사라지고 그 사람을 조금 막대할 수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서로에 대한 조심성이 꽤 필요하고 그런 게 인간을 평화롭게 만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 조용한 퇴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저는 처음에 그냥 조용히 퇴사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여기 그런 건 아니고, 그 회사를 관둬야 하는데 그런 용기를 내지 못하고 그만둔 것처럼 살아가는 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진 않지만 딱 주어진 만큼 최소한의 의무만 다하고 그 이상의 기여는 하지 않겠다는 삶의 방식입니다. 네, 이렇게 살지 않고 핵개인으로서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서로가 손님인데요. 쿨하게 안녕하고, 사람은 뭐 만나고 헤어지고 떠났다 돌아오기 때문에 서로를 배려하고 각자의 결정을 존중하는 사회가 되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이 이제 어른 핵개인인데요. 좋은 어른이란 나한테 갚지 말고 사회에 갚아라 라고 말하는 분이고, 여기에 예시로 나온 분이 다큐멘터리 어른 김장하에 나온 분이신데요. 한약사로 일하면서 번 돈을 장업사업을 통해서 이제 사용하고 계시고, 이분은 세력이 되는 것을 경계해서 후원을 받은 분들이 이제 이 김장하님을 추대하거나 존경하는 것을 좀 조심스럽게 생각하시고, 나한테 갚는 것보다는 사회를 갚아서 이제 하면 좋겠다고 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서로 의존하기보다는 완전체로 자립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서 선순환이 되고 핵개인이 자기 인생의 능동적 결정권을 서로 존중하는 핵개인이 되었으면 좋겠다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네, 뒤에 에필로그 부분으로
이따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똑사님은 어떠셨나요? 저는 여기에서 제일 좀 인상적이었던 거, 이제 이런 사회의 변화된 모습 때문에 이제 핵개인의 출현이 점점 가속화될 거고, 또 우리 또한 핵개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였는데요. 그러면 이 핵개인이 출현이 이제 앞으로 당연시 되는데, 핵개인에게 필요한 능력 부분에서 문해력이라는 부분이 저는 인상이 깊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해력은 이제 영어로 리터러시인데, 우리가 문해력이라고 하면 문자로 된 기록을 읽고 거기에 담긴 정보를 이해하는 능력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뭐 종이로 인쇄된 또 글로 된 것만 읽는 거는 아니잖아요. 문자에만 머무르지 않고 숫자나 이미지, 영상, 디지털 등을 포함해서 어, 모든 정보를 이해하는 능력을 문해력이라고 하는데요. 네, 유네스코에서는 이 리터러시를 다양한 맥락과 연관된 인쇄 및 필기 자료, 뭐 영상 이런 거 다 포함하는 거겠죠?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정보를 찾아내고 이해하고 해석하고 만들어내고 소통하고 계산하는 능력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이 문해력이 진짜 우리 옛날에 지금도 물론 그런데 책을 읽지 않아서 그리고 또 핸드폰에서 나오는 짧은 단어로 된 글만 읽어서 문해력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똑자님은 공감하시나요? 네, 저도 좀 요새 문해력이 줄어든 세대라고 느끼고 있는데요. 뭔가 영상을 보게 되고, 전에는 뭐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서 정보를 얻었다면, 저는 아직도 네이버 블로그를 쓰지만, 이제 20, 30대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검색하는 걸 알고 있고, 문해력이 조금 줄어드는, 하지만 더 중요해지는 사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맞아요. 말씀 진짜 딱 집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문해력은 줄고 있는데 앞으로 문해력은 더 필요한 사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해력을 가진 핵개인들이 능력을 발휘하는 시대가 올 겁니다. 이렇게 문해력이 뛰어난 사람은 이 수많은 정보 중에서 필요한 것만 딱딱딱 캐치할 능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거, 그런 핵개인들이 서로 연결이 되면,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면, 이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조금 무서웠어요, 저는. 어, 그렇구나. 문해력에 따라서 자기한테 필요한 정보를 선별해내는 능력이 다르고, 그거에서 결과를 도출해내는 것도 역시 다르겠구나. 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 에필로그입니다. 에필로그에 인정 강박, 경쟁하지 않는 사회를 위하여 라고 마무리 짓는데요. 네, 여기서 인상적이었던 부분을 잠깐 공유해 보겠습니다. 자신과 상대의 삶의 좌표가 1차원의 직선 위에서만 표시된다면 나는 상대를 넘어서거나 뒤따라가거나 양자택일을 해야 합니다. 만약 방향이 2차원 방사형이라면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3차원의 공간이라면 더욱 넓은 선택지가 주어집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제 뭔가 회사에서 일을 한다고 하면 내 위에는 먼저 지나간 선배들이 있고 나는 그 선배의 뒤를 따라가기 때문에 그냥 뒤 따라가거나 아니면 선배를 넘어서서 경쟁해서 이제 뭔가 성취해서 더 직급이 높아지거나 먼저 승진하거나 하는 걸 해야 하는데 이제 1차원이 아니고 2차원이고 3차원이면 더 본인이 하고 싶은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선택지가 넓어진다는 말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이제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제가 이 책을 읽고 이렇게 되어야겠다고 생각하는 내용인데요. 기존의 연차, 직급이 아닌 상호 인정이라는 새로운 권위가 우리 사회에 자리 잡게 되면 3차원의 방사형으로 각자 목적지를 꿈꿀 수 있게 되면 우리 모두는 나만의 지향점과 방향으로 각자 세계의 주인인 핵개인으로 거듭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저도 이제 나만의 지향점과 방향을 알고
꾸준히 나가서 나만의 서사를 만드는 핵개인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네, 저도,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이 부분 읽으면서, 아, 서사, 나만의 기록을 좀 많이 자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네, 다른 사람이 아닌 나만의 목표와 지향점을 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근근히 먹고 산다라는 표현을 아까 했는데, 근근히 먹고 살아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되어야겠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시대 예보를 다 읽었는데요. 이 책을 읽고 저희가 이제 유튜브 촬영을 하고 하면서 이런 요약 정리를 했잖아요. 어떠셨어요, 독자님? 네, 제가 이제 이 책을 한번 그냥 읽었었는데, 그냥 읽을 때 느꼈던 것과 이 유튜브와 이제 요약을 하면서 알게 되고, 또 똑사님과 얘기하면서 얻게 된 게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좋은 시간이었고, 들어주시는 여러분에게도 조금 생각할 수 있고 하는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는 다음 책으로 만나요. 네. 안녕.